자, 10-1번은 제가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10-2번도, 10-2번에 1번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시면 되죠. 매우 몹시 귀찮겠지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했을 때 이걸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뭐니? 부분분수다? 어, 부분분수예요. 그죠? 잘, 그러니까 첫째 항을 제외한 첫째 항 x제곱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첫째 항을 제외한 두 번째부터 생각해보면 3분의 1 x 4제곱 4분의 1 5분의 1 x 6제곱 5분의 1 x 6제곱 이런 식으로 10개만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는 뭐 7분의 1 x 8제곱 이렇게 될 거고 도도도 얼마예요? 19분의 1 x의 20제곱 dx.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죠?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x 5제곱 더하기 5 곱하기 6분의 1 x 6제곱. 뭔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여요. 부분분수라고 하기에는 그러면은 조금 곤란한데? 약분되어 사라지는 애가 안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계산해서 더하기 7 곱하기 8분의 1 x 7제곱 9제곱 그다음에 어머나 7 곱하기 9죠. 7 곱하기 맞네. 맞잖아. 3 5고요. 5 7이고요. 7x 7제곱이고요. 7x 9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19 곱하기 21분의 1 x의 21제곱입니다. 0부터 1까지. 그럼 결국엔 얘는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공통수학 2 과정을 배울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이거는 요 책이 끝나도 공통수학 수하도 마찬가지예요. 요 과정이 끝나도 얘네들은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넌 왜 항상 바쁘냐? 어? 왜 항상 이때 바쁘냐?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왜 너만 바쁘냐? 좀 미리미리 해놓으면 안 되냐? 오답까지 하는 게 이번 숙제라니까? 이 학원 안에서 끝내면 되지가 아니라 내 눈앞에서 끝내야 되는 게 숙제라니까? 내 눈앞에서 끝내면 오는 게 숙제라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도 좋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야. 너 지적한 거야. 어? 나 그거 지적한 거고 너 혼낸 거였어, 그때. 네가 뭐 받아들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똑같이 또 바쁘냐? 이따 짬날 때 해. 지금 내가 설명할 때 짬 내서 하지 말고. 알겠죠? 그, 제가 공통수학 2, 수학 과정에서 중요한 걸 크게 짚어라 그러면 딱 두 가지 정도를 제가 꼭 얘기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산술기야. 절대 까먹지 마라 산술기야. 그 명제 증명에서 나오는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나오는 산술기야. 코시 슈바르츠는요? 그거 거기 반짝하고 나오고 그 다음부터 거의 안 써요. 진짜 정말 가끔 악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정말 드물게 정석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문제가 남아있을 텐데 사실 이제 코시 슈바르츠 같은 경우는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사용되는 유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산술기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기억해라 라고 첫 번째 얘기해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분분수.
유리식에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 유리함수, 유리식과 유리함수라고 나오는 그 파트에서 부분분수를 바꾸는 방법 뭐였죠?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게 부분분수 계산법이었어요. 그래서 딱 그 공통수학 1의 목표, 뭐, 혹은 뭐, 제일 필요한 거라고 하면 공통수학 1에서 뭐가 있을까요? 공통수학 1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어? 나머지 정리? 좋아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거는 근데 너무 독립적이라서 그게 지나서 뒤에서도 계속 나오냐라고 하면은 사실 좀 갸우뚱하긴 한데요. 그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뭐 그냥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등식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립제법.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공통수학 1에서 이제 조립제법을 배우지 않고서 그 뒤로 넘어갔을 때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조립제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인수정리 넣었을 때 0 나온다 막 이러면 이제 그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도 이제 조립제법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두 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어머 차가 동일하네 얼마? 2분의 1로 묶어서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계산하시면 21분의 10 나오겠죠. 가운데가 싹 다 사라지면서. 예, 중간에 계산을 이씨 어쩌라고 라고 순간적으로 놓쳤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딱 그 두 가지 계산법은 지나셔도 좀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2번 같은 경우가 인테그랄 2 마이너스 루트 2부터 2 플러스 루트 2까지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dx거든요. 사실은 이걸 그래프를 한번 예상해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요 함수를 만약에 그려본다 치면 어떻게 그려지지? 뭐 2라고 하는 그 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6이라는 선에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루트 2 집어넣었을 때 정확하게 여기네요. 여기가 이제 2 더하기 루트 2이고 2 마이너스 루트 2이고 여기가 이제 2 더하기 루트 2인 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얘를요.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얘랑 y는 3x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이 그래프랑 모양이 서로 어떨까? 모양이 서로 같겠죠. 그런데 축이 얼마로 바뀐 거야, 얘는? 축이 y축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가 얼마야? 루트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여전히 마이너스 6일 거라고. 이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에서 이 넓이랑 요 넓이랑 서로 어떨까? 같죠. 그러면 자 결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냐?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넓이를 구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건 얘도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해야죠.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 이 밑끝도 마이너스 이만큼, 윗끝도 마이너스 이만큼, x도 마이너스 이만큼 싹 다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6 dx요. 결론 뭐라고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 대해서 얘 대신에 인테그랄 a 더하기 c, b 더하기 c 형태로 c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함수 또한 x 더하기 c, x 마이너스 c dx 이렇게 식 바꿔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평행이동 스킬인가요? 평행이동 스킬인가요? 그래서 마무리. 그러면 또 하나 더. 얘는 이제 뭐야? 우함수죠. 2배 인테그랄 0부터 루트 2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6dx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에 대해서 0부터 루트 2까지 2루트 2 마이너스 6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 마이너스 8 루트 2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만약에 이걸 우직하게 푼다고 하면은 아우 더러운 x 세제곱 마이너스 12 3은 꺼내야겠죠? 3은 꺼냈다 3 꺼내면 애매한데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x에 대해서 2 마이너스 루트 2부터 2 플러스 루트 2까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고생이 많다. 지금 쓸 거는 있으면서 뭘 그렇게 뽀시락대고 있니? 이거 기억하세요. 실전용입니다. 특히나 지금식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을 했을 때 윗끝, 아래끝, 10까지도 심지어 다 더 간단해지는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X축, 그러니까 Y축 평행이동은 안 돼요.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해도 되긴 해요. 해도 되긴 하거든? 얘는 또 왜 되냐면, 물론 저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요렇게 해서 A부터 B까지 윤활비를 S라고 하자. A부터 B까지 말고요. 1부터 3까지라고 할게요. 얘를 Y는 f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똑같은 식인데요.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1부터 3까지라고 하고 뭐 요넓이가 이제 뭐 요식이 y는 fx 플러스 2라고 한다면 s의 몇 배? s에다가 플러스 얼마? 플러스? 인테그랄 똑같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 하는 거랑 여기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플러스 2 dx 하는 거랑 생각하면 요넓이가 s라고 할 때 요넓이는 뭐가 나와요? s 더하기 4 나오겠죠. 요 직사각형 넓이만큼이 추가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공식화해서 외우는 그 6분의 절대값에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라고 하는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애가 있으면 이 선을 기준으로 알파 베타가 정해진다고 하면 넓이 구하면 되잖아. 평행이동적으로 바꿔서 얘를 저 6분의 저 공식 때린 다음에 밑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 더하는 방식으로도 응용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함수에 대해서 되게 자유자재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라는 게 진짜 그 원래 있던 식을 뒤죽박죽 막 이렇게 막 흐트러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평행이동 Y축 혹은 X축과 관련해서 평행이동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얘는 써주세요. 자,
그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대값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dx. 물어봅시다. 얘는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죠. 그죠?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간을 나누어서. 저 시계값이 0이 되는 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여기도 똑같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 dx. 여기도 x 세제곱 마이너스 1 dx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 1보다 큰 게 양값이야, 1보다 작은 게 양값이야. 큰 게 양값이죠.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했을 때 도움이 되나? 딱히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도움이 되는 건지 좀 판단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 0을 포함하죠. 얘 뭐예요? 기함수죠. 양쪽 대칭이면 상쇄되어 사라지는 값이죠. 여기도 양쪽, 얘는 우함수죠. 상쇄되어 사라지는 않고 2배가 되네요. 만약에 이런 기함수 문제나 우함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얘는 이게 더 복잡하겠지만 이건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이게 편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x 세제곱 해줘도 돼요. x 세제곱 dx 하셔도 돼요. 또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세제곱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바꿀게요. dx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무슨 짓을 하는 쪽? 무슨 짓 했어요? 얘를 중간에 조금만 더 디테일을 살려보자면 얘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x 세제곱 dx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dx로 나눈 거야. 이 x 하나를. 그리고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니까 삭제. 그래서 결론?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얘가 좀 더 복잡하겠습니다만 이게 더 쉬워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세요. 꼭 반드시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방법으로 쓰면 진짜 정말 그 천벌 해갖고 막 이제 하면서 벼락 떨어지고 막 난리 나고 막 지진 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구리. 아이, 야! 그럴 거면 왜 수구리는 거야? 초점이 안 맞아요. 네가 치면. 그걸 잡으셨다고 하겠지만 이미 치는 순간 끝났어요. 네, 앞에서 설명하시고 영상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적분과 관련돼서 생각하실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방법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꼰대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 왜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안 해? 나 처음에 이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풀이가 정답은 아니지만 교과서 상에 있는 거대로 채점을 하다 보니 그거에 맞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풀이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정석에 가까운 풀이가 답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내 썰을 얘기하자면 항상 내 거 채점하시는, 내가 내 거 채점하거나 내 풀이를 이제 내가 나를 가르치셨던 고등 선생님한테 이렇게 갖다 보여드렸을 때 한숨부터 쉬셨어요. 이건 또 어떤 미친 짓을 해서 이 답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세요. 나랑 분명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법을 이용하되 정말 막 예전에 배웠던 것까지 막 끌고 가고 막 이거를 오히려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쉬워지는 난이도가 떨어지는 대신에 식이 엄청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중간 과정을 확 생략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직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 걸 보면 안, 어, 맞아. 맞아. 잘했어. 이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힌 거를 하면은, 네가 어떻게 풀었는지 나한테 설명해봐를 항상 얘기하셨어요. 참, 그런 방법도 있네.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결국에 내가 너네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우라라라락 해버리면, 99%의 아이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그 수학 가르친 첫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대부분의 99.9%의 아이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렵대요. 소리 하지 말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단어에서 나오는 내용도 아닌 것들을 막 쓰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엄청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바꾸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독창성이 사라졌어요. 이제 나이 먹고 늙다 보니까 늙병 뭐? 어, 늙고 병들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여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그런 것들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만약에 누가 그따위로 하래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존재하는데 만약에 선생님 중에서 그런 말을 짓거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 선생작이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옛날 진짜 한 80년대 90년대 스타일의 선생님이에요. 꺼지라고 하세요. 요새는 창의력,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력을 제한해 놓으면 수능에서 100점 못 맞아요. 그렇게 사고력 제한하면 뒤에 있는, 그러니까 그 두 문제에서 세 문제는 무조건 못 풀게 돼 있어요. 고난이도가 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얘를 유추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그 두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신유형이라고 해서. 선생님, 그거 신유형 외우면 되잖아요. 그거 평생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 풀이만 열심히 적거나 답만 열심히 적거나 그 문제를 막 이게 달달달달 하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외우면 되지라고 해서 진짜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외우는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요. 그럼 중학교 애들은 그거 가지고 심지어 동네가 쉬운 동네면 그거 갖고도 90점 이상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어깨에 뽕 잔뜩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저는 학교 시험 잘 맞고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한 모든 애들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띡 들어가자마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력 계속 확장하십시오. 자, 그 10-7번은 안 해도 되죠. 너무 직관적이죠. 10-8번은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하셔야 돼요. x랑 x제곱이랑 누가 더 큰가? 크지 않은 애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어떤 x라고 하는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요렇게 내려올 거예요. 요 그래프를 비교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보다 둘 중에 크지 않은 애를 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요.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상한 방법으로 풀어볼까? 아, 그걸 원해? 3 900일 8, 4, 3분의 13? 예? 네? 저는 요거 하나는 외우고 있어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요 x제곱에 대해서 축으로부터 한 칸짜리 요 넓이는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사다리꼴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것도요, 뭐 1 더하기 3 곱하기 뭐 2 곱하기 2분의 1 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요 전체가 3 곱하기 3이라서 9고요. 9에서 1 뺀 다음에 2분의 1 했어요. 도형을 보는 방법입니다. 네, 삼각형에서 삼각형 뺀 다음에 그냥 2분의 1 마지막에 때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9 빼기 1, 8 나누기 2, 4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3. 짠. 10-9번 절대값이 2번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약됐어요.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 자, 식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 하라고? 꺾어 올리라고. 꺾어 올린다 해. 그러면 원래 어떤 함수였는데? 10-9번? 자, 10-9번은 원래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fx가 절대값 x 빼기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 뭘 누르고 있었던 거야? 깜짝이야. 이거 뭔 그래프야? 를 식을 보고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까고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운 거다? 로 해석할 수 있어? 그게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값이 3이 될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이 값이 또 0이 될 때를 뭐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뭐 구간을 되게 여러 개를 나눠야 돼. 근데 그럴 거 없이 만약에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를 가장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해서 그 디폴트는 영어로 검색해. 영어 사전으로 검색했는데 영어 뜻이 디폴트야. 왜? 네이버 영어 사전에는 제가 디폴트라고 검색했거든요. 이건가? 뭐 그럴걸요. 그래서 디폴트라고 하는 값을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단어 뜻이 디폴트. 뭐 하는 거지? 기본이에요. 기본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본값을 절대값 x로 잡을 수 있느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는 v 모양을 띠고 있고요. 얘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고요. 이만큼 평행 이동했고요.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고요?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요렇게요. x축, y축. 근데 마지막으로 절대값이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꺾어 올리면 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요.
그럼 여기 있는 여기 요 교점을 하나 구하시면 돼요. 세 개의 점. 얼마? 5.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6부터 8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 같은 그래프에서 넓이가 0부터 8까지 있는 넓이에서 6부터 8까지 있는 애의 넓이를 빼면 뭐 돼? 0부터 6까지만 남아. 0부터 6까지 넓이랑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넓이를 서로 더해주면 뭐 돼?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fx d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그래프 그릴 수만 있으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요 넓이 구하시면 되거든요. 9, 10. 네, 10. 삼각형 넓이로. 삼각형 넓이로 가면 되잖아.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삼각형 넓이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상수함수나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시각적으로 보는 게 더 빨라요. 이거를 구간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그럼 절대값 x-2라고 하는 값이 3보다 클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x-2라고 하는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기준으로, 그럼 이 값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0이니까. 일부러 적분 편하게 하려고 다 집어넣어서 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집어넣으면 얘는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x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다시 씌워야 되니까 그 값이 또 0이 되도록 하는 그 값. 나가기 싫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은 어디 갔냐, 근데? 마이너스 3에다가 2 더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그래서 또 구간이 나오실 텐데. 네, 아니면은 이런 1차 함수들 같은 경우, 1차 함수에 절대값 들어가 있는 경우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냥 넣어봐도 돼요. 사실은 정수값 넣어보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그래프 예상할 때. 그래서요, 적당히 얼마 넣어보고, 2 넣으면 마이너스 3 되니까 3 되겠구나. 그럼 그 양쪽으로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 5 집어넣으면 0 되겠네? 그럼 5,0 찍고. 또 얼마?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또 0 되니까 마이너스 1,0 찍고. 그 다음에 여기요. 중간 연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꼭 한 가지로 해석을 해서 직관적으로 그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어쨌든 그릴 수만 있으면 푸는 거는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10-12번. 이게 얼마나 정석 교재가 옛날 교재고, 얼마나 업데이트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오함수, 기함수, 공구 개정 때까지만 사용한 단어라고요. 교과서 상에서, 그리고 나머지 희준 교재상으로는 2015 개정부터 오함수, 기함수라는 단어가 아예 빠졌습니다. Y축 대칭함수, 원점 대칭함수라고 일부러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그 일본어에 그 피인식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즌2 한자어를 굳이 막 이렇게 풀어서 쓰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0을 만족시키는 것을 다음 중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즉 뭘 물어보는 거야? 0이 되기 위해서는 저 곱 fx, gx라고 하는 그 곱이 뭐가 돼야 되죠?
우함수가 돼야 돼요? 기함수가 돼야 돼요? 기함수가 돼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예요? 우? 기기? 우. 우기? 기. 그쵸? 헷갈리시면 차수로 생각하세요. 우함수는 짝수 2차, 그 다음에 기함수는 1차.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2 곱하기 2차 곱하기 2차는 4차. 1차 곱하기 1차는 2차. 2차 곱하기 1차는 3차. 홀수가 나오면 기함수. 짝수가 나오면 우함수. 그 우라고 하는 거가 한자로 실제로 짝우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애가 홀수는 아니에요. 홀수는 아니고 그 뭐더라? 그 무슨 기인데? 뭐 할 기자였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우가 그러니까 짝수 할 때 짝우자를 써서요. 그래서 짝수함수. 그다음에 이제 뭐 홀수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10-5번 안 해도 될까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되죠?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양수값이 나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죠? 플러스 15번.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dx가 a가 되려면 일단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에서 꺾어서 올리니까 이런 모양이 그려질 텐데 오른쪽 왼쪽은 상관없는데 여기서 어디서부터 a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순간에 있는 a까지 더한 그 값이 a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서 풀어? 얘는 구간을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1 dx 반대로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a까지 x제곱 마이너스 1 dx가 a다.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더하기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분의 1 더하기 1 이거가 a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세배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세배하면 말 2, 2, 4 인가요? 맞나? 네, 2 되네요. 끝. 2-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저 값이 2분의 5라고 하는 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0부터 1까지라고 했는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x-a dx를 한 값이 2분의 5가 나와야 되고 그 값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 식이 y는 절대값 x라고 한다면 이 값이 a가 됐을 때 정확하게 한 칸의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2분의 5가 되도록 잡으시면 돼요. 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본다든가. 그죠? 그럼 2분의 5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뭐 식으로 하셔도 상관 없긴 해요. 식으로 쓸 거면 뭐 인테그랄 마이너스로 해서 0부터 1까지 x-a dx 요거 한 값이 얼마다? 2분의 5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A라고 하는 값이 0이면요? A라고 하는 값이 0이면 어때요? 0부터 1까지. 그럼 요 넓이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2분의 1보단 커야 되죠. 근데 얘가 그럼 0부터 1 사이에 있다면 2분의 1보다 더 작아져요. A는 반드시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왜냐면 만약에 중간값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더 작아진 거 보이시죠? A가 1보다 크도록 하는 값들 중에서 0부터 1까지 계산해서 넓이가 2분의 5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여기를 2분의 4, 2, 3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가 2, 1, 0 1, 2, 3 A는 3인가요? 이런 거 찾아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식으로 쓰셔도 나와요, 답은. 저는 도형으로 푸는 게 좀 더 직관적이어서 도형으로 푸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요? 그래프를 좀 많이 써버릇하시면요. 초반에는 그래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고등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개형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속도가 결정돼요. 실제로 나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예전 학원에 있을 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 수업 시간 전에 예를 들면 뭐 3시 출근이다라고 하면은 1시까지 출근해서 우리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은 1시까지 와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 그리고 한 명이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뭐지? 풀이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세미나, 뭐 이렇게 스터디 이런 걸 하는데요. 그런 거 할 때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10명의 사람을 보면은 10명 다 수능 고난이도 문제들은 다 그래프를 풀어요. 그 누구도 식으로 풀지 않아요. 심지어 나조차도. 식으로 풀면요 한 바닥 써야 돼요. 한 바닥을 다 식으로 써도 그걸 다 못 채워요. 그게 다 안 끝나가지고 막.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프 가지고 그래프 찍찍찍찍 한 다음에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설명해 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앞 시간에 너 영상 앞 시간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되게 중요한 거 설명했어요. 그 앞 시간에 그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넓이 쪽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저 문제가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니네 이제 계약 일정이 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좀 뭔가 참여도가 박살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네 지금 설명 좀 했습니다. 자, 네, 연습 문제 그럼 일단 제가 한번 다 풀어드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문제 채워보시고요. 그 164페이지에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부분 한번 좀 같이 확인해 보도록, 그러니까 인트로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하는 게 함수를요? 정적분으로 정의를 한대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뭘 봐야 된다고? 가운데 뒤에 있는 식도 중요하지만 윗끝과 아래끝이 상수냐 변수냐에 따라서 얘가 식인지 값인지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만약에 A부터 B까지 라고 나오는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상수, 값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X라고 바꾸는 순간 이건 X에 대한 식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왜요? 얘를 적분해서 나오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가 될 거라서 이 a라고 하는 값이 뭐가 돼요? 상수죠, 상수. 생각나는 거 없어? 상수라니까? 상수라니까? 이거 뭐야?
부정적분이죠. 다른 말로 원시함수죠. 어. 원시함수.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그거가 이거예요. 이게 원시함수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부정적분이에요. 부, 어. x라는 값이 변함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저기 앞 단원에서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할 겁니다. 뭐 이거요. dd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뭐라고? fx라고요. 그죠? 부정적분 하고 미분 해서 그 상수 털고 이제 한 단계 내려오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되고 그 거꾸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저 ddx fx ft dt ddx ft dt ft dt 하게 되면 얘는 뭐라고요? 먼저 미분부터 한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fx 더하기 상수 생긴다고요. 적분 상수가 생긴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할 거 만약에 이런 모양 생기면 똑같이 ddx를 가는데 이번에 구간이 x부터 x 플러스 a라는 구간이 생긴다면 x부터 x 플러스 a라는 구간이 생긴다면 ft dt 얘는 뭐라고? 그냥 라지 fx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라지 fx죠. 이 전체를 미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돼?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걸 외울 게 아니라요. 뭘 하라고요? 저 식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점점 빨라지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항상 적분 변수랑 그거 중요한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문제 한번 볼게요. 11-1번에 이런 변수가 혼합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y가 1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t t 더하기 1 dt 전에 얘기했죠? 자, 이런 적분 문제가 보이면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누구부터? 적분 변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누구? dt. 아, t에 대해서 적분할 예정이구나. 그러면 t 말고 다른 애들은 다 상수 처리해서 앞으로 꺼내도 되겠다. 어쨌든 그 적분법이라는 공식에 영향을 받지 않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개해 봅시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전개하시면 xt 더하기 x 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입니다. dt.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2분의 1 x t제곱 더하기 tx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제곱에 대해서 1부터 x까지 xt에 대해서만 1차니까 2차로, 상수니까 1차로, 2차니까 3차로, 1차니까 2차로 바꾼 거고요. x는 그냥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어넣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x 집어넣으면 2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1 x제곱 빼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3 x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5 정리해서 결론 6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6분의 5라고 하는 복잡스러운 식이 틀렸네요. 못 틀렸니? 저문 들어갔니? 나 뭘 틀렸을까? 엥? xt x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dt 2분의 1 중간에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서 꼬였죠? 배고파. 당 떨어져서 머리가 안 돌아가. 잠깐만. 왜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이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 2제곱 전부. 그러니까 얘네가 한 식이 뭔지는 알겠어요. 얘는 크게 두 개의 식으로 나눈 건데 나는 그냥 다 전개를 한 거잖아요. 그래도 결국엔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왜 다른 값이 나왔죠? 나 어디서 틀렸어요, 지금?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x에 관해서 미분하래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시 미분하래요.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 일거리 괜히 했네. 다시 정리. 야, 내가 문제를 덜 읽었어.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 다시 옆에서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미안. 자, 일단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y 프라임입니다. 뭐라고요? ddx라고요. 뭐에 대해서? 1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t 곱하기 t 더하기 1 dt예요. 문제를 잘못 읽고 풀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답이 나올 리가 있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식 자체를 ddx로 놓고 인테그랄 이렇게 한번 바꿀게요. 1부터 x까지 x t 플러스 1 dt 다음에 여기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플러스 1 dt.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얘가 뭐라고 했었죠, 제가? x에 대한 부정적분이라고 했어요. 밑에 상수가 붙어 있으면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다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dx ft dt는 뭐라고? 라지 fx 더하기 c라고 부정적분한 거라고. 뭐 한 거라고? 부정적분이라고. 그냥 적분한 거라고. 그죠? 적분한 거라고요. 얘는 뭐 한 거라고요? 적분한 거라고요. 적분한 거에다가 미분 갖다 꼬라박으면 뭐가 돼요? 그냥 미분한 값이 되겠죠. x 플러스. 그죠? 그 상태에서 그럼 얘는요.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플러스 1 dt가 될 거고요. 얘는 곱미분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그냥 이걸 계산 안 하고 깡으로 곱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플러스 1 dt 더하기 뒤에 거 미분 x 곱하기 x 플러스 t x 플러스 1 에다가 x 곱하기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미 그대로. 그치, 그대로 미분. 얘 미분하면 어 힘들어. 근데 값이 더 다르잖아. 에라이 씨, 딴짓하지 말걸. 그냥 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 빼야 되는구나. 왜 지웠지? 나 잘한 거 맞는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배고파서 그래. 미안해, 얘들아. 덩치 보면 알지? 제가 밥 못 먹으면 죽는 병에 있어서. 농담이에요. 더하기 x 플러스 1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서 얘는 사라질 거고요. 이것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죠?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고요. 그 다음에 얼마? 1, 2 빼기 엥? 다시 아이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x t제곱 더하기 t 1부터 x까지 그러면 x제곱 2분의 3 빼기 2분의 3 같은 식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미분 내가 미분하라라는 거를 조금 알고 이렇게 제가 확인하고 했다면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었을 거를 허짓거리 하다가 시간을 낭비했네요. 자,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지금 이 단원에서 계속 할 내용은 이게 다예요. 뭐야? 순서대로 밑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윗끝과 아래끝 중에서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적분을 하거나 미분을 하거나 라고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에 대한 거를 계속 좀 보게 될 겁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